덕후평 퍼슨 센터드 케어 미즈노 유타카 저 노인연구정보센터 출판 2022년 10월 19일 출간 발췌 톰 키도드 교수 퍼슨 센터드 케어 이념과 그 실천 방법인 DCM법을 고안했다. 결국 핵심은 무시. 물건을 기억하거나 이름을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보다 이런 상태로 인해 누군가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력. 단지 기억력이 떨어져서 동물 이름을 빨리 대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롱하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기억력만 너무 중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세가와식 척도의 오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죽지 않습니다. 뭔가 크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세가와식 척도에서 0점이 나와도 서예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아이들은 남을 잘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경 낀 친구를 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 있는 어른이 눈이 나쁘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억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세를 진다는 것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다시 말해 제3자, 즉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죽는 편이 낫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타인에게 신세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 고찰. 치매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을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발병한 뒤 10년 정도 지나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거나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적어도 5년에서 7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병한 뒤 2-3년 동안에는 본인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배회하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워오는 초록이 치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케어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종양이 위에 입구를 막아버려서 식사는 물론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 관계자의 치매 환자니까 치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퍼슨 센터드 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 하나. 기억장애는 다른 장애들과 다를 게 없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 사람은 기억장애로 인한 불편함보다도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따라서 신체 및 정신장애를 케어하듯이 개인의 자존감, 존엄 등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 치매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와상 환자가 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이다.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다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생각을 바꿔서 밝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다. 하나, 치매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와상 환자가 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다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생각을 바꿔 밝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다. 퍼슨 센터드 케어의 이념을 나타내는 그림. 치매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사례. 입원한 뒤로 계속 복도벽에 붙은 손잡이를 떼어내려 하거나 텔레비전 선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전파상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하다가 그룹홈에서 퇴소당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업종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들었습니다만 그는 한 대기업의 하청업자로 두꺼운 케이블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 생활사는 현재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직업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반하는 의사 부부 사례. 지금까지 한밤중에도 열심히 응급 환자를 돌보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아니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환자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응급 환자가 오면 당신이 좀 봐 하고 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항상 사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던 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케어의 질을 높이면 치매 증상은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저자의 병원 시스템. 저희 병원은 신체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어도 최소 2주 동안은 수면제나 향정신병약을 투여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방침을 세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양시설 직원이 입원 환자가 폭력적이고 시도 때도 없이 배회한다고 말했다 해도 그 사람이 언제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잠을 자지 않을 때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배회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제나 항정신병약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상황을 관찰합니다. 역자 병원 변화 사례. 요양시설 직원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매우 케어하기 힘든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휠체어에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주고 요관을 제거한 뒤에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대량으로 투여하던 항정신병약과 수면제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요관은 2-3주 전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다른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가 처방한 것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역시 요관이 없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 다시 삽입해야 한다 하며 삽관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배뇨를 촉진하는 약을 먹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에 요관을 삽입했던 비뇨기과 의사에게 요관을 끼우면 불쾌감으로 흥분할지 모르니 어떻게든 요관을 끼우지 않은 채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싶다고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약을 처방받아서 요관 없이 잠시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혼자서도 배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뒤로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폭력적인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고 물어뜯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잠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독자성을 침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개별성 그리고 취향. 사람마다 너무 좋아하는 것, 확실한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아들의 경우에는 청바지였지만 사람에 따라 그것이 마음에 드는 의자일 수도 있고 추억이 묻어있는 찻잔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사다 준 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럽고 낡았다 하더라도 버리거나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성 사례. 식사가 끝나면 손발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데도 스스로 쟁반을 가져다 놓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 직원이 그냥 놔두세요. 떨어뜨리면 청소하기 힘드니까 하며 면박을 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하며 불쾌하게 여기진 않을까요? 역시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 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받으면 불쾌할 것입니다. 저자가 환자를 병원에 모실 때 쓰는 방법, 보호자와 의견이 상충함을 어필, 잠자리 사례. 이러한 대응이 너무나 간단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거의 모든 입원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해해 줍니다. 속여서 입원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금방 있었던 일을 잊고 매일 불평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례. 어떤 종합병원에서 한 남자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폭언이 심해서 돌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환자를 보고 온 간호사의 말로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휠체어에 묶여있고 게다가 그 휠체어를 침대 기둥에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길래 하는 생각에 겁이 났지만 그 사람을 입원시켰고 병동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틀거리면서도 저나 몇몇 직원이 일하고 있는 곳에 다가와서 지금 몇 시? 밥은 몇 시? 라는 몇 가지 질문을 몇 초 간격으로 자주 하였습니다. 바로 대답해주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지금이 10시니까 식사 시간까지 앞으로 2시간 남았네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병원에서 쫓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퍼비전. 의사라고 혹은 윗사람이라고 다 상상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험이 적다고 신입 직원이라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직장이라면 제3장의 치매 환자라는 그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 개인 생활사, 건강 상태, 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반성 장면. 비록 조용하고 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루해하고 있거나 말을 걸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좋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참여. 입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따님은 다른 어르신들과 이곳에서 사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절대로 가족과 병원 측에서 노인홈 입소를 결정해놓고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저를 보고 가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생님 설명해도 어차피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하며 말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저희 병원은 기본 방침이 요양보험 시설에 입소할 것인지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제가 케어를 할 것인지 등을 가족과 결정할 때 치매 환자의 상태가 어떻든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전에는 나도 정상인으로 대우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없다. 단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악성 사회심리.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든다. 따돌린다. 능력을 제한한다. 뒤로 미룬다. 차별한다. 비난한다.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재촉한다. 어린애 취급한다. 중단시킨다. 무시한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공포감을 준다. 바보 취급한다. 강요한다. 모욕한다. 편견. 사전 동의.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학적으로 처치나 치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다. 지혜. 엄마는 어디 있는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는 사람에게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쌀쌀맞게 사실을 전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내일 엄마 오셔? 라고 물을 때 네 오실 거예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신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유. 어떻게든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휠체어에 타게 하고 결과적으로 보행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건 역시 걷다가 넘어지면 사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상사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참석하는 회의.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의 케어 플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꼭 본인을 참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 본인, 가족,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이 참석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요양보험 서비스 사업소 관계자도 참석합니다. 치매 환자 중에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회의를 시작하면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들어오게 하세요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직원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회의에 방해된다. 당사자가 있으면 이야기하기 어렵다. 함께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등 복잡한 심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평소에 큰 소리를 내던 치매 환자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모두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서인지 뭐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 단계보호 서비스에 가실 수 있겠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진행했습니다. 가족 중에는 본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게 본인의 의향과 다른 부분, 본인은 집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시설 입소를 계약하고 있다는 등 이런 부분을 상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결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전원이 싫다는 어르신 사례. 일단 그룹홈에 가보고 싫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친척이 전화를 했습니다. 벌써 그룹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전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를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비 등으로 불쾌하지 않도록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어르신 A씨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찾는 경우에 관해요. 결국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듣는 쪽 생각이고 어르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방송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널을 돌려버리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지속되면 포기, 무기력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담언. 나쁜 사람이어서 나쁜 표를 하는 게 아니다.
무서운 분위기, 악의 평범성.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치매 환자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에 습진 연고를 바르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방에서야 덜 부끄러울 텐데 하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런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차피 나 혼자서는 바꿀 수 없어. 내일이나 마무리하고 쉬자. 빨리 퇴근해야지 하는 태도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문화에 해당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번 시설 전체에 퍼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암처럼 번져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좀먹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성 사회 심리입니다. 당사자 고지, 그리고 내 반문. 저는 가족이나 케어자하고만 의논해서 결정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설명해서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최소한 의논한 자리에 참석시킵니다. 사실 치매 환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킨십 고찰. 톰 교수는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케어 직원의 내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익숙하다 혹은 서툴다의 문제일까요? 치매가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치매 환자들이 어디서 어떤 물건을 만졌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매 환자의 손을 잡아주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케어 직원의 마음속에는 분명 여러가지 생각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톰 교수는 치매 케어에 필요한 자질이란 치매 환자를 볼 때 거부감이 생기거나 과도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지 편안한 기분으로 대할 수 있는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흔한 현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케어 직원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쫓기고 있을 때는 소소한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력. 치매 케어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을 희생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본인의 생활이 풍요롭지 않으면 치매 케어를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고향을 찾아가거나 자연을 즐기는 시간 등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의미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기. 이것은 영어로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치매 환자는 현재 있는 장소를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착각하거나 물건을 어디다 놓고 왔는지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은 상대방이 상상하고 있는 세계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졌다는 경우 적절한 대응 사례. 사실 저희들이 늘 조심하면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이제 와서 찾기 어려워요. 죄송해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자. 치매 환자도 그제서야 그건 그렇겠지 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문제의 실마리. 바지에 오줌을 싸놓고 눈에 떨어졌다,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떨어졌어요? 춥지 않아요? 하고 되물으면 거짓말도 아니고 젖은 옷을 갈아입자는 것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아들 이야기로 바뀔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엄격하던 이야기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실마리를 잡아서 환자 본인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의 추억이 있고
케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일상과의 관계. 치매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려고 손을 올릴 때도 케어 직원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기분을 가라앉히고 케어에 임해야 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는 날도 있겠지요. 그런 날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케어에 임하는 태도, 치매 환자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자세가 치매 케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일상에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 창조적 활동이란 직원의 유도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이런 시간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제한해버리면 겨우 몇 시간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얼마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공감, 뇌신경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뇌신경 장애 자체는 낫지 않습니다. 정보 취득 경로, 그리고 애매함. 치매 환자는 과거의 기억이 거의 사라진 노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형제가 이미 사망했거나 형제가 나이가 많아 면담하러 오기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상대는 자녀나 며느리 정도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환자가 젊었을 때 살던 곳이나 직업까지는 알고 있겠지만 사춘기나 어린 시절 모습까지 알고 있을까요? 비록 자식이긴 하지만 의외로 부모의 젊었을 적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기질, 고찰, 상상력, 창의력, 통찰력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느냐 못하느냐는 연수나 공부가 아니라 케어하는 사람의 인간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케어 매니저처럼 윗사람이라고 해서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입 직원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이 지역 사람이라서 이런 것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등 교과서에 없는 상상력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속상한 현실. 케어에 있어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상대방과 소통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 역시 직원에게 서 있지도 못하는데 일어서려고 해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판단력 장애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위험하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신체 구속 지시를 내립니다. 케어 자질의 본질.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해야 할 내용에는 끝이 없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있어 학습 의욕이나 해적 욕구가 강한 사람을 실증나지 않는 흥미진진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등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닥쳤을 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재밌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소질은 충분합니다. 사례. 항상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기어다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옷을 입히려 하면 젊은 여성 직원을 끌어안거나 만집니다. 그런 행동을 막으려면 폭력을 휘둘렸기 때문에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당했고 이후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량의 향정신병 약이 투여되고 있었는데 입원한 이후 약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알몸으로 기어다니는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그럴 때 벗어둔 옷을 보면 항상 바지가 젖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가 꼿꼿해져서 직원이 이끌어주면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자기 방이 어디 있는지 매번 물어보긴 하지만 말해주면 혼자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몸으로 돌아다녔던 이유가 혹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괴로워서 혹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그냥 바지에 오줌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이 생기자 저나 직원에게 자주 일하러 가야 하는데 지하철표가 없어 하고 말했고 우리는 이래서 향정신병약을 다량으로 투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 당황해서 큰일 났어요. 곤란해요. 어떡하죠? 라며 지시가 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다면 신뢰할 만한 그리고 타당하며 적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모두 발휘하여 탁월한 능력과 통찰력을 지닌 치매 케어 실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그리고 나쁜 상태란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올리는 것은 의사 표현이자 감정 표현입니다. 배회 역시 걷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자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퍼슨 센터드 케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것을 오히려 좋은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쁜 상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도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찰해보기. 케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 치매라는 뇌신경 장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이나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이 치매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퍼슨의 범주, 퍼슨 센터드 케어에서 퍼슨은 치매 환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동료, 사무원, 급식을 나르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 모두입니다. 편안함의 욕구가 무시되는 상황 전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내서 심신의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케어 직원이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상상력이 부족하여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 행동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바로 편안함에 대한 요구가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두면 처음에는 신체적인 불쾌감이었던 것이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고 분노로 변하여 결국 흥분 상태가 됩니다. 옛 문화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항정신병약을 다량으로 투여합니다. 약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일어나 있는 것조차 힘겨워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치매가 진행되면 반대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옛 문화에서는 이런 상태를 그저 차분하고 온순하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체념하고 틀어박히게 되면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무감동인 상태가 됩니다.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체 구속 고찰. 신체 구속을 하기 위한 문서나 가족에게 동의서 등을 받아놓은 뒤에 신체 구속을 합니다.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벨트이기 때문에 신체 구속이 아니다 하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휠체어에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직원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 역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있으면 괴로울 거예요. 안정시켜주고 싶어요. 그 말만 들으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 좋을지 모두 생각해 봅시다. 라거나 뭔가 흥미를 느낄 만한 다른 일이나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되물으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저에게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의 한계,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신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루한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법률이란 하지 말아야 할 최저 수준의 규정을 명확히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밝히기. 저는 휠체어에 묶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등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 느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자극적이고 강렬한 말을 사용합니다. 논리 반박. 고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로 자신의 몸을 고정하거나 유모차에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함과 같지 않은가요? 성인인데 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치매 환자들 어린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매 환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현실. 실제로 동의서만 받아두면 묶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으로 변질되어 쉽게 구속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구속하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외는 없다. 이 사람만큼은 격리해야 한다. 이렇게 힘든 사람은 처음이다. 더 많은 양의 항정신병약을 써서 진정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 구속 폐지를 병동의 이념으로 삼고 입원 시에 본인 및 가족에게 설명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면제. 제 치매 병동에서는 수면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 1시가 되어도 잠을 자지 않고 여기저기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구속과 수면제를 중지한 이후 이런 일을 한 반년에서 1년 이상 계속했을까요? 점점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원할 때부터 처음에는 진정제나 수면제는 사용하지 않고 상태를 보고 신체 구속은 하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도 찬성해 주었기에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묶여 있었거나 진정제를 과하게 사용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와도 이것을 바로 중지함으로써 보행 능력이 회복되는 것도 빨랐습니다. 당연한 수순.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함을 치고 화를 내면 직원이 오기를 품고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치매 환자들이 보고 있다는 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우리의 표정이나 태도가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정관념, 직원 수. 직원의 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제 병동에서 신체 구속을 근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숫자는 10년 전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원 수가 많을 때 오히려 신체 구속이 많았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한계. 윗사람이 결단하고 지시를 내리면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직종이나 직급의 고하, 신입과 프로라는 구별 없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하자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어떻든 결국은 윗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변혁이 옳다고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고 관리자 중심의 관리 방식은 우리는 문제가 없고 당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 하는 퍼슨 센터드 케어하지 않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어 직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하나, 직원이 너무 피곤하면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나, 직원의 일상생활, 삶이 풍요로워야 치매 케어도 풍부해진다. 하나, 직원의 인간성이 치매 케어에 반영된다.